일단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는데 되게 높은 경상도 사투리 억양으로 계속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쪼는 듯한 그럼 니 뭐 잘했나 안 했나 막 이러면 네 잘못했어요.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MC 구희선입니다. 오늘은 진승기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진승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사건을 가져와 오셨을까요? 이 이혼 사례 중에 물리적인 어떤 폭력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데 그거 말고 정신적인 학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물리적인 폭력은 정말 나쁜 놈인데 이런 정신적인 폭력도 사실은 그게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근데 이제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되게 오랜 시간 함께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제 말씀드릴 사례는 한 10년 동안,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던 그런 의뢰인분이 이제 저를 찾아왔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결혼 몇 년 차 부부였을까요?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고 아이들도 2명이 있었고요. 꽤 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계속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하신 걸까요? 일단 계속 내내 그랬으면 사실은 혼인 초반에 그렇지 않았을까, 이혼하거나 정리를 했을 텐데, 남편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잘 안 되는 시기부터 이제 와이프를 상대로 약간 분풀이? 이런 식으로 뭐가 잘 안 되면, 네가 뭘 잘 못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챙겨줬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시피 신혼 초기나 이런 때는 좋았던 시절도 있었죠. 제가 이제 소송하면서 가스라이팅 이런 걸 내니까, 그러니까 주장을 하니까 상대방은 우리 사이 좋았다 이러면서 이제 좋았던 시절의 사진, 연애 편지, 아이를 같이 보는 이런 걸 이제 제출을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제 의뢰인이 사실은 거의 너무 정서적으로 이제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예전에 좋았던 사진을 내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의뢰인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딱 계기가 돼서 이렇게 찾아가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녹음 파일을 들었는데 이제 남자분 자체가 경상도 분이에요. 억양도 되게 세고 네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이에요. 네가 그러니까 하지 않았나? 근데 녹음 파일을 듣는데 저도 들으면서 되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높은 경상도 사투리 억양으로 계속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쪼는 듯한 그냥 평소 말투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뭔가를 이제 탓할 때는 더 이제 극대화되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 의뢰인의 말도 녹음 파일이니까 나오잖아요. 그럼 니 뭐 잘했나 안 했나 막 이러면 네 잘못했어요. 이게 사실 선생님한테 대하듯이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를 찾아오실 때쯤은 그런 이제 남편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정서적 학대가 정말 극에 달했을 때고 설거지를 하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이제 베란다 이렇게 딱 서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밑을 이렇게 보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떨어져서 죽으면 사실은 이 어떤 남편의 그런 대우가 끝나고 되게 평화롭게 이 괴로운 삶이 종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심각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하셨어요. 그냥 자기 혼자 끙끙끙끙 이렇게 한 10년을 보내다가 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언니 사실 내 삶이 이렇다 라고 하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진짜 깜짝 놀란 거죠. 내 동생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사람과 관계를 정리를 하는 게 어떠냐. 이 언니가 개입이 돼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소송에서 뭔가 주장을 하면 이 남편 쪽 얘기는 이거예요. 언니가 사주를 해서 내 착한 와이프가 갑자기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요청을 하고 왜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이 와이프한테도 항상 탓을 한 거는 자기가 잘못한 걸 남 탓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잘못은 아예 인지를 못하는 상태인 거네요. 전혀, 네네네. 그런, 사실 이게 결국 판결로 갔었는데요. 끝까지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몰라요. 자기는 되게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소송에서도 내가 내 와이프한테 엄청 잘해줬는데 왜 이런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 태도였어요, 계속적으로. 네. 탓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탓을 아내한테 한 걸까요? 이제 뭐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쳐서 들어오면, 사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쳐서 들어오면 뭐 엄마가 무슨 24시간 옆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네가 뭐 애를 뭐 잘못 봐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되니까 사실은 제 의뢰인분이 저한테 이제 찾아오셨을 때 이거 진짜 좀 위험하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거를 약간 수긍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자기도 뭐 잘한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분이 진짜로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오셨을 때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언니랑 얘기하고 그냥 무작정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이 뭐 녹음 파일이라든지 이런 게 증거가 당연히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자료들을 좀 모으셔라 라고 얘기를 드렸고, 사실은 얼마 안 모으고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1년 뒤에 오셨어요. 1년.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1년간도 고민을 하셨겠죠. 정신적으로는 그때보다는 1년 지났는데 더 괜찮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뭔가 내 잘못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마음,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이제 해방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마음이 이제 접목이 돼서 그래도 좀 잘 버티셨던 것 같습니다. 그 1년 동안은. 네. 그러면 사건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너무 무서워서 이혼 소송을 걸고 집을 나오셨어요. 애들 데리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집을 얻었는데 그 집을 안 알려줬습니다. 남편분이 쫓아와서 뭔가 해방을 놓을까, 해코지를 할까봐. 근데 되게 웃긴 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사실 남편부 입장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아예 못 보니까 그거는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면접 교섭이라는 거는 정말 예외적인 사안 말고는 이제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돼서 이제 있는 곳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법원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아이들을 보러 가라. 이렇게 돼서 사전 처분으로 양육비라든지 면접 교섭 이런 것들이 정해졌고요. 소송 내내도 되게 불안해하고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조정도 몇 번을 거쳤는데 양육권은 당연히 이제 엄마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협의가 안 됐던 것이, 조정이 안 됐던 것이 재산 분할. 되게 사실은 좀 너무 치사했던 게, 이분이 되게 돈을 잘 버는 어떤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소송을 걸고 몇 달 지나서 그 사업체를 접었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에 200만 원을 받고 그 200만 원을 받는 회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뢰인분한테 물어봤더니 이 회사가 친구가 하는 회사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양육비를 적게 주기 위해서 최저시급. 완전 이제 허위로 이제 들어가서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 이제 급여를 이제 내가 실제 받는 급여가 이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람이 친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전에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던 사람인데 이게 말이 되냐. 근데 너무 안타까웠던 건 재판부에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허위라는 걸 입증을 하시든지, 우리가 이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를 배제하고 다른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급여를 바탕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 사실 저희 의뢰인은 양육비도 중요했지만 빨리 종결하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엔 받아들이셨고, 재산분할도 되게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빌려서 빚이 많다 이러면서 이상한 채무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솔직히 끝까지 되게 좀 밉상이었어요. 이 사람 정말 좀 별로다. 양육비라는 타이틀이지만 이게 상대방한테 주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실제 지급되는 양육비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아까워하는 건 참 되게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진승기 변호사님과 함께 가스라이팅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유익하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